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신경망 학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강의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경사하강법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사하강법이란 주어진 손실함수에서 모델의 파라미터의 최적의 값을 찾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여기서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라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연결 가중치나 편향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는 연결 가중치의 업데이트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편향이라는 것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향도 인공신경망의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편향은 활성화 함수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옮김으로써 신경망 모델의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유에서든 활성화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대부분 이쪽 언저리에 있다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왼쪽으로 옮기면 학습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기울기가 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향은 신경망 모델의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 신경망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만큼 이제부터는 신경망 모델의 편향값도 같이 넣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이란 주어진 손실함수에서 모델의 파라미터의 최적의 값을 찾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신경망의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손실함수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손실함수란 신경망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오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모델과 예측값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오차의 합을 다음과 같이 면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망의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모든 파라미터들을 반복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튜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면 오차의 합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면적, 즉 오차의 합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신경망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사하강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손실함수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함수의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입니다. 손실함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손실함수로서는 MSE, Mean Square Error 손실함수가 있습니다.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MSE는 손실함수의 개념인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 즉 에러로 시작합니다. 실제값이 클 수도 있고 예측값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부호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차이값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의 오차를 합해주고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MSE는 각 데이터들의 오차들의 제곱합의 평균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는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들의 평균 정도로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의 값이 크면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가 크고, 손실함수의 값이 작으면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가 작은데, 손실함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MSE 외에도 MAE, Mean Absolute Error도 있습니다. MAE는 MSE에서 제곱 대신에 절대값을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절대값을 쓴 이유는 제곱을 할 경우 오차가 1보다 작을 때 그 수가 제곱할 경우에 그 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오차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계열의 손실함수로서 교차 엔트로피 함수가 있습니다. 교차 엔트로피 함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 엔트로피는 딥러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손실함수이므로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은 교차 엔트로피 함수는 위에서 다룬 MSE에 비해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교차 엔트로피 영상에서 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의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간단한 경우로 생각해 보자면 n이 1일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n을 1로 바꾸어 볼 때 손실함수는 뭔가 아주 익숙한 2차원 함수 공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사람의 눈은 이렇게 오차가 최소인 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접선의 기울기를 점진적으로 하강시키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1차 함수에서 기울기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꼭 직선이 아닌 경우라도 지극히 작은 x의 변화량 dx와 y의 변화량 dy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 그 기울기가 음수이면 x를 증가시키고 그 기울기가 양수면 x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크면 변화량도 크게 하고 기울기가 작으면 변화량도 작게 해서 기울기가 0에 수렴하는 x를 찾으면 그곳이 바로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MSE 같은 경우 손실함수는 그저 2차 함수일 뿐인데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함수가 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딥러닝의 경우 고차원의 손실함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2차원 입력이 2개인 퍼셉트론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2개의 입력을 받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하는 간단한 퍼셉트론이라 할지라도
MSE 손실함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MSE 손실함수의 모습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게 두 개의 입력을 받는 단순한 퍼셉트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손실함수의 모양이 상당히 울퉁불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저점은 있지만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입력을 받는 간단한 퍼셉트론의 경우도 이렇게 MSE 손실함수가 복잡한데 딥러닝 같은 고차원의 경우 손실함수 그래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잡한 함수의 미분함수를 구하고 거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계산하기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수학 증명 과정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증명에 따르면 결국 경사하강법의 핵심은 손실함수 오차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결국 손실함수의 기울기 값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의 변화량은 손실함수의 기울기와 그리고 가중치의 변화량의 곱으로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도출 과정을 몰라도 경사하강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공식은 경사하강법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 손실함수의 기울기는 해당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델타 W, 즉 가중치의 변화량의 값은 기울기인 기울기 C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기울기, 손실함수의 기울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중치의 변화량의 값을 마이너스 데리버티브 C, 그러니까 C 손실함수의 기울기로 할 때 손실함수의 변화량 델타 C가 제일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중치의 변화량 델타 W의 값이 기울기, 즉 경사로 결정된다 하여 경사하강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 가중치의 값을 조절하여 최저점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사하강법의 핵심이라고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연결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퍼셉트론의 연결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을 배웠습니다. 새 연결 강도는 현 연결 강도에다가 현 입력값 곱하기 오차 곱하기 학습률을 더하여서 새 연결 강도를 구하였습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 입력값이 클수록 연결 강도를 많이 변화시켜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가중치 학습법도 개념은 동일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클수록 연결 강도의 변화량도 커집니다. 공식을 더 풀어 썼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다음에 오류 역전파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퍼셉트론의 경우 입력값이 클수록 연결 강도의 변화가 커지듯 경사하강법도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클수록 연결 강도의 변화량도 커지게 됩니다. 퍼셉트론이 연결 강도의 변화와 입력값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경사하강법은
새 연결 강도와 손실함수의 기울기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어서 선생님이 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단체 기합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엔 정말 없겠죠? 그러면 꼭 쉬는 시간에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반장, 평소에 조용한 너까지 떠드니까 쌤이 폭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의 폭발의 이유가 단순히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평소에 조용하던 반장마저 갑자기 떠드니까 그게 선생님의 폭발을 유발한 어떤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변화량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는 입력값의 크기에 따라서 단순히 연결가중치를 수정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손실함수의 기울기의 크기로 연결 강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였어요.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발전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최적의 연결 가중치를 찾아가는 방법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사하강법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로컬 미니마의 문제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뇌는 이렇게 점진적인 학습도 이루어지지만 직관적으로 단번에 깨닫는 아하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학습 과정에는 외국어처럼 점진적으로 학습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학습은 직관이나 더 순간적인 깨달음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딥러닝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런 인간 두뇌의 직관적 능력을 구현한 학습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 이론을 뛰어넘는 어떤 혁신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혁신을 이끌어내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사하강법 좀 어떠셨나요? 다소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긴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신경망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인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